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우리 2023년 온라인 지필 요양보사 시험 실전 문제풀이 그 세 번째 시간 10문제 확실히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전하고 달라지는 거는 단지 문제를 푸는 방식만 달라졌어요. 손으로 푸는가, 컴퓨터로 푸는가, 이 방식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한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장교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 대상자의 신체적 상황, 정신 심리 상태, 사회 환경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요. 1번 욕구평가, 2번 자가평가, 3번 총괄평가, 4번 순환평가, 5번 기능상태평가. 자, 바로 정답 볼게요. 네, 정답은 욕구평가입니다. 우리가 장교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대상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대상자가 과연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파악합니다. 이 내용들을 파악하는 과정을 우리는 욕구평가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내용을 욕구평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은 시설 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나이가 들면 침대를 쓰면 허리가 더 안 좋아진다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냥 침대에서 생활하지만 실제로는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신대요.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3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은 그대로 우리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침대 생활이 지금 제가 문제를 가져오긴 했지만 김씨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가져오긴 했지만 이씨 할머니로 바뀔 수도 있고 침대가 아니라 매트 생활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기억하시고 시험에서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 1번 사회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시각적 성희롱, 4번 위계적 성희롱, 5번 육체적 성희롱.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 되겠습니다. 내 외모, 누군가의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를 그리고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내게 만일 신체를 접촉하면서 옆에 앉으세요 이러면 육체적 성희롱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말로만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옆에 앉아 술 좀 따라봐 라고 말만 한 경우에는 우리는 언어적 성희롱에 포함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라서 이전에도 시험에 나와서 오답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발목이 삐끗 통증이 느껴졌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2. 발목 부위의 압박 본대를 감는다. 3. 가벼운 조깅으로 긴장을 완화시킨다. 4. 손상 직후 발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발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지금 아픈 다리 같은 경우는요, 언제나 심장보다 살짝 높게 두는 게 좋고요. 발목 부위의 압박분대를 감는 게 지금 우리 발목이 순간 아팠을 때 그 부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가벼운 조깅으로 긴장을 완화시킬 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통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손상 직후 발목 부위에 온찜질이 아니라 이거는 오랫동안 아플 때 온찜질이죠. 당장은 냉찜질 하셔야 된다는 거. 발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어떤 동작이든지 간에
통증이 있을 때는 가급적 움직임은 피하는 게 맞겠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발목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부위에 압박 부분대를 감아서 부위가 많이 아프지 않게끔 고정시켜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다음 문제 5번. 선망에 대한 문제네요. 선망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질환이다. 2. 회복이 불가능하다. 3. 주의력이 향상된다. 4. 의식의 변화는 없다. 5.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되겠습니다. 선망 같은 경우는요, 만성적인 질환이 아니고요. 갑자기 발생되는 급성 질환이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주의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서요. 이 부분이 치매랑도 비교되는 파트죠. 의식의 변화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잦습니다. 있죠. 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완전히 괜찮아지는 것들을 보였다가 갑자기 더 나빠졌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 저체중을 유지한다. 2. 침상 안전 시간을 느린다. 3.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4. 낮 시간 야외 운동을 실시한다. 5.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낮 시간에 야외 운동을 실시하는 게 맞겠습니다. 골다공증 비타민 D와 연결돼서 낮 시간에 햇빛 보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저체중 아니라 언제나 체중은 적당히가 중요해요. 침상 안전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체중 부하 운동을 적당히 해주셔야 되고요. 칼륨이 아니라 칼슘 되겠고요. 소량의 알코올이 아니라 사실은 금주와 금연 자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량도 그닥 좋지 않다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7번입니다. 대상자의 올바른 식사 자세로 돕기로 옳은 것은 1. 의자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2.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3.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5.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명치 높이에 오게 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의자는 끝부분에 걸터 앉는 거 어르신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깊숙이 등이 닿을 수 있도록 앉으셔야 되고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 같은 경우 혹은 팔받침 등받이가 없는 의자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균형을 잡거나 좌우로 쓰러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이 되겠고요.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가 아니라 닿을 수 있게 안정감 가질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명치가 아니라 대상자의 배꼽 정도 높이에 오는 게 우리도 식탁에 앉아보면 배꼽 정도 높이의 식탁이 왔을 때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그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의치를 사용할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방법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1번 끓는 소독물에 의치를 헹군다. 2번 아래쪽 의치를 뺀 후 위쪽 의치를 뺀다. 3번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를 먼저 끼운다. 4번 의치 삽입 전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닦아준다. 5번 대상자의 구강 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구강 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은 안 되죠. 이걸 착용하실 때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나 있어서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은가, 혹시 의치가 어르신 상태, 잇몸 모양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식사를 못 드시는 거 아닌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의치 같은 경우는 끓는 소독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미온수, 그리고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구고요. 위쪽에서부터 의치를 뺀 후에 아래쪽 의치를 빼게 돼 있죠. 그래서 아래쪽 먼저가 아니라 위쪽 먼저입니다. 의치를 끼울 때는 위쪽부터 먼저 끼웁니다. 뺄 때도 위쪽부터, 끼울 때도 위쪽부터. 자, 의치 삽입적에는 부드러운 칫솔로 이용해서 물론 칫솔도 부드럽게 하시는 건 너무 간지럽다 하시면 하시겠지만 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잇몸은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잇몸을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번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해서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리셔야 어르신이 앞으로 고꾸라짐을 방지하겠죠. 지그재그로 내리막에서는 내려가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무게감이 있는 어르신들을 모실 때 갑작스럽게 속력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겠죠.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뒷걸음으로 대상자의 특히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경사도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고개를 뒤로 돌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피면서 뒤로 지그재그로 오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해력 장애를 가진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그림 문자판으로 이해를 돕는다. 2. 손짓이나 몸짓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빨리 친해지기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4.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빠르게 이야기한다. 5. 이해력을 돕기 위해 긴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그림 문자판으로 이해를 돕는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캐치해서 그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나 문자판을 보여드림으로써 이해도를 높입니다. 손짓이나 몸짓은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을 천천히 손짓이나 몸짓을 사용해 가면서 속도에 맞추어서 이야기해드려야 되고요. 반말은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사용하는 반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며 천천히 말해야 되겠죠? 빠르게 아니고요.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긴 문장이 아니라 딱 필요한 짧은 문장 형식으로 이해도를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까지 시험 공부 다 해보셨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은 분명히 시험 칠 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모모동 식구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